네, 연결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멀티포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모니터가 타입C를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M1 칩이 적용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를 받았습니다. 6월 현재 반도체 칩 부족이 정점을 찍고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뭐 이렇게 제품을 생각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M1 칩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는데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전작과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 아이패드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프로인지 아니면 에어4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자, 측면을 보면은 아이패드 프로라는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뒷면에는 아이패드 프로 11형 3세대 와이파이 128GB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색상은 실버 색상입니다. 2021년 5월 제작된 따끈따끈한 제품이고요. 자, 칼이 필요 없는 패키징이라서 뜯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뜯어서 제품을 보겠습니다. 자, 아이패드 프로 본체가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자, 그 밑에는 구성품이 있습니다. 자, 매일 갤럭시 탭 S7 플러스 만들다가 갑자기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드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맨 위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안에는 역시 볼 스티커가 들어있겠죠? 뭐야? 됐다! 애플 스티커. 이번엔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네. 이게 사용은 안 하지만 안 들어있으면 또 섭하죠. 이런 것까지 또 원가 절감을 한 걸로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20W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C2C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게 끝이고요. 이 환경에 유해한 20W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다고 비꼬아서 비판하시던데요. 뭐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저도 예전에는 이 애플과 이것을 따라하는 삼성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라는 정책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E는 environment, 환경, S는 social,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 지배구조를 말하죠. 자, 여기서 충전기와 관련된 것은 환경입니다. 이것은 탄소 배출권과 상관이 있고요. 충전기를 만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여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캠페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ESG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규제가 덜한데 그래서 나온 것이 R200이라는 캠페인 같은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규제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도 아이패드 프로에도 충전기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전기를 넣어줄 때 고맙게 받는다는 말이고요. ESG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고요. 간만에 아는 척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아이패드 프로의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닐을 뜯어내고요. 자, 일단 전원을 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면을 보면 11인치 4.3대 3 비율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질은 QHD 화질 정도 되고요. 전작과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크기 또한 전작과 동일하고요. 가로, 이 세로 크기가 완전히 같고 심지어 두께까지 동일합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액정 보호 필름 케이스 그리고 주변 기기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면 카메라는 업그레이드 되어서 12메가픽셀이고요. 그 주변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트루 뎁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는 좌우로 스피커가 있고요. 전작 대비 스피커 홀의 개수가 줄어들고 대신 크기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 옆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마이크도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2세대 애플 펜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좌석식 커넥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USB Type-C 충전 커넥터가 있고요. 좌우로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 실버 색상인데요. 색상을 정말 잘 뽑은 것 같고요. 이번에도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색상 두 가지만 출시를 했습니다. 자,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뭐 이런 인덕션 스타일의 카메라 썸은 흔한 디자인이 되었고요. 메인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가 있고 추가적으로 라이더 스캐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색상에 맞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루톤 플래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나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은 제가 먼저 켜놨고요. 자,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한국어, 대한민국. 자, 다른 시작이 나왔는데요. 자,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폰이 있다면 이렇게 근처에 오면 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자, 계속을 눌러주고 아이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이 메시지가 떴죠.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고요. 자, 세팅이 완료되면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 보안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 사양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AP가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에 들어가는 M1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성능이 전작인 A12Z보다 50% 빨라졌고요. 그래픽 성능은 40%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램 용량을 맥북 프로와 동일한 8GB로 업그레이드 했고, 심지어 1TB 모델은 16GB 램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AP가 아무리 좋아도 램 용량이 받쳐줘야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기존 USB 3.1 버전을 제거하고 맥북에 탑재되는 썬더볼트 3를 탑재해서 멀티포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입력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이 정말 깨끗합니다. 전작보다 더 화면 이게 움직일 때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고요. 자, 아이패드 OS 14.5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홈화면에서 우측으로 밀면 위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또는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좌측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위젯들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꾸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홈 화면의 유지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면 자, 없어지지 않죠. 자, 이렇게 좌측으로 밀어도 자, 위젯을 없애고 싶으면 자, 이렇게 밀면 위젯이 사라집니다. 우측으로 다시 하면 위젯이 생기고요. 자, 그리고 120Hz 고주사율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가변 주사율이기 때문에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24Hz나 그리고 48Hz까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자, 동영상을 볼 때도 이렇게 화면이 크기 때문에 정말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패드가 이래서 좋죠. 자,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 11인치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나중에 한번 두 모델을 자세하게 비교해 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OS 14.5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능은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렇게 애플 앱이 아닌 타사 앱을 처음 시작하면 이런 문구가 뜨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 허용이 있는데 허용을 해도 되지만 허용을 하지 않아도 웹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페이스북에 맞춤 광고죠. 애플 기기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에 맞춤 광고가 싫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스트레스 5만 상 받을 것 같은데요. 뭐 애플 사용자들은 굉장히 좋죠. 애플이 사용자들에 대한 이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속내는 또 그런 것이 아니죠. 애플만 돈을 벌어 먹겠다는 소리죠.
개인정보를 애플만 사용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켜놓은 앱은 이 네이버 앱인데요. 네이버 앱도 여지없이 이런 경고 문구를 보여줍니다. 저는 웹의 추적 금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와 광고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광고를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싫으시면 저처럼 웹의 추적 금지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자 바로 이렇게 연결 메시지가 뜨고요. 네, 요건 제가 말씀드렸죠. 손글씨 입력된다고. 자, 이중 탭 기능. 자, 이렇게 하면 충전과 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메모장에서 간단한 필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애플 펜슬과 관련된 앱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기능이 원래 있었나요? 이게 쓰면 바로 텍스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텍스트. 이거 역시 한글은 인식을 못하네요. 자, 그러면 영어로 다시 APPLE. 요 기능도 괜찮네요, 이게. 자, 이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편리한 점은 이런 검색창에서도 애플 펜슬로 쓰면 글자를 입력한 것처럼 인식해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은 아직 인식이 안 되고요.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USB 3.1 대신에 썬더볼트 3 포트가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맥북에 사용하는 벨킨에서 나온 멀티포트를 여기 아이패드 11인치 3세대에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LG HDR 4K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포트에는 HDMI 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분할 화면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43인치 모니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HDMI 포트도 꽂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니까 충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어 센터에도 이 모니터 표시가 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모니터가 자체적으로 타입C를 지원을 하거든요. 자, 요걸 한번 다이렉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연결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멀티포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모니터가 타입C를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데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충전도 같이 됩니다. 이게 더 좋네요. 굿잡. 그리고 HDR이 표시가 되네요. HDMI보다 이 타입C 포트를 이용하면 완벽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보다 화면비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전작 대비해서 스피커의 음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피커의 구멍 개수가 줄어들고 대신 구멍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작인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괜찮은데요? 이 정도도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음질의 풍성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이 조금 약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용량도 전작과 동일한 7538mAh입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전작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실사용시간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20W
정품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충전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기존 타입C 충전기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의 가격이 와이파이 버전의 128GB 기본 모델은 999,900원이고요. 저는 일단 사전 예약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거든요. 여기서 램 용량을 16GB로 올리고 싶다면 1TB 용량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1,909,000원입니다. 11인치 최고 가격이 셀룰러 모델이고 2TB 용량이 2,629,000원이고요. 기본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무려 1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인 거죠. 12.9인치는 기본 가격이 130만원대에서 최고 가격이 3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미니 LED가 들어간 12.9인치를 구매하지 않고 11인치를 구매한 이유는 베타 테스터가 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미니 LED가 대세도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수율이 좋지도 않고 수율이 좋지 않다면 자칫 불량품이 출하될 가능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OLED 패널로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아니면 BOE인데요. 미중 패권 다툼으로 BOE보다는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이 채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2.9인치는 내년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랩터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